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직무의 종말 내용 중 AI 격차와 직무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구조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구매하려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영업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기에 공간적 제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쇼핑 앱을 이용해 필요한 상품을 언제 어디서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핑몰 외에도 은행, 스타벅스, 전자책 등은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조직 구성원의 저항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직무를 통합시키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모든 것이 디지털 세계로 바뀌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생긴 데이터가 사람이 다루지 못할 만큼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AI의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의미 있는 정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분류하거나 이상징후 탐지, 예측 등의 작업을 사람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적인 도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AI 트랜스포메이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인력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인력이 모두 필요하기에 인력의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인력, AI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력 정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노동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체되는, 즉 업무의 방식이 달라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노동 그 자체가 AI로 대체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I 키퍼는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에 AI 기술을 접목해 품질 검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의 스타트업인 1011은 서울 불광 5구역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설계안을 불과 30분 만에 제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AI는 건축 법규, 지형, 인근 건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과 일조권, 조망권을 고려한 설계안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기존의 설계안보다 100가구 더 많은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딜로이트 안지는 데이터 분석팀의 힘으로 대량의 샘플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 걸리던 샘플링 방법을 몇 분 만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CNBC는 변호사와 회계사란 직업은 남겠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의미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를 뜻합니다. 일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직무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2015년 벤처 캐피탈 회사 크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 바이어스가 미국 인구 통계국의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00년까지 일자리가 인구보다 1.7배 빨리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일자리보다 2.4배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은 AI 디바이드가 발생하기 시작한 첫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챗 GPT라는 AI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우리 삶의 격차를 만들었지만 AI 디바이드는 그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자동화하여 노동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개인이 기업이 되고 기업 그 자체가 개인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가 주제인지라 제가 이번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챗 GPT의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최준영이 쓴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생애설계 6대 영역 중 일 분야의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질문의 마침표를 찍자마자 올라온 챗 GPT의 답변입니다. 물론입니다.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세계설계 6대 영역 중 일 분야에 대한 강의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구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강의 콘텐츠 구성안입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인트로, 직무의 종말 핵심 내용 요약, Q&A 세션, 결론 및 마무리, 심지어는 제작 팁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내용까지 주요 내용을 포함한 목차를 만들어줍니다. 작년에 이따금 참고하려고 사용했던 때보다 정말 많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챗 GPT가 알려주는 대로 자료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답할 줄 아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도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죠. 그 둘 사이에는 먹이사슬처럼 지시하는 것에 가까운 사람, 지시받는 것에 가까운 사람 등 수많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AI에게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으로도 구분됩니다. 첫째, AI에게 지시하고 사람에게 지시받는 사람으로 사무원, 엔지니어, 디자이너, 작가, 번역가, 강사, 교사, 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AI에게 지시하고 사람에게도 지시하는 사람으로 정치인, CEO, AI 연구자, AI 개발자, AI 컨설턴트 등이 있습니다. 셋째, AI에게 지시받고 사람에게 지시받는 사람으로 운전기사, 배달원, 공장 노동자, 청소원, 보안원, 점원, 안내원 등이 있습니다. 넷째, AI에게 지시받고 사람에게 지시하는 사람으로 경영자, 감독, 교수, 변호사, 의사, 기자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하거나 지시받는다고 해서 좋고 나쁘다는 의미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표에서 예시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권력 관계가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동화 기술이 점진적으로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무 중심의 질서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직무의 경계가 사라지고
직무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서 결국 사람이 투입될 수 있는 직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와 협력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그리고 AI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직원, AI 기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원, 그리고 조직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넓은 생태계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은 부서화됩니다. 개인은 AI와 협력해 부서 전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AI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이 성과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개인은 AI와 AI의 결과물을 잇고 AI와 사람을 잇는 허브가 됩니다. 둘째, 인력은 AI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됩니다. 크게 모니터링, 문제 해결, 윤리적 관리, 수정 및 개선의 4가지 영역에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핵폭탄 이상으로 무서운 위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AI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한 감시와 관리는 필수입니다. 셋째, AI 기술 지원팀에서 사람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AI에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AI는 모두가 사용하는 범용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 지원팀은 축소되지만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실무에 적용하게 됩니다. 넷째, 인력의 생태계는 더욱 다양해집니다. 직장인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이 부여됩니다. 직장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문제에 몰두하고 퇴근 후에도 부업을 통해 경제활동과 자아실현을 합니다. 또 비정규직들도 엔잡러, 기그워커, 프리랜서 등의 모습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AI와 자동화 기술은 기존 직무 체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조직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재정리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자리가 필요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AI가 인간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숙제는 인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이고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와 합성어로 만든 인간의 정의가 80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간상이 호모 파덴스인데요. 이는 놀이하는 인간인 호모 루덴스와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의 합성어로 도구를 활용해 놀이하며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모 파덴스 개념을 제시한 이민화 교수는 새로운 일을 만들며 즐기는 인간의 본성을 연결해 호모 파덴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먼 미래에는 생산 주체로서의 일이 사라지고 의미와 재미를 위한 일만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일상은 AI와 로봇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배의 문제, 권력의 문제, 지구의 문제는 인류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인간다움을 고민해야 하고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었던 철학을 배우고 갖춰야 합니다. 직무가 사라지고 일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숙제가 될 것이며 그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또 일이 되겠죠.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챗GPT 웹사이트의 월간 방문자 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7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평균 8분가량 챗GPT 사이트를 이용하고 평균 4.46페이지의 정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무와 작업물에 그냥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는 용기입니다. 초심자 서퍼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에 뛰어드는 용기 말이죠.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됐을 때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본다면 여러분의 업무 영역에서만큼은 생성형 AI 전문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올바른 질문을 찾으면 정답을 찾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답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에 딱 들어맞는 조언입니다. 이제 AI에 질문하면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질문이 모든 것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충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괴팍한 직장 상사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일을 지시할 때 일의 배경과 목적, 달성해야 하는 성과, 방향성, 기간, 결과물 예시 등을 꼼꼼히 제시해주면 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 상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이죠. 질문이 모든 것인 시대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까다로운 부하 직원을 둔 직장 상사처럼 만능 직원인 생성형 AI를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다루는 법을 고민해 본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질문하느냐이고 이것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직무보다는 결과와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스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직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업무나 책임을 말하지만 스킬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스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변화하는 업무에서도 카멜레온같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킬을 영상 편집 스킬로 정의하면 홍보팀의 영상 제작 업무나 HRD 팀에서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마케팅 팀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무를 홍보 영상 제작 담당자로 규정한다면 홍보 영상 이외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 스킬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AI와 로봇에게 정확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라고 할 때 영상의 초당 프레임 수, 화면 비율, 화질, 색, 온도, 조명 등 세부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요구해야 원하는 결과물이 빠르게 생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킬을 확장해야 합니다. 내 스킬의 리스트가 다양하다면 직무가 사라지거나 역할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개인은 특정 스킬을 제공한 다음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로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미 보유한 스킬을 바탕으로 인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 대 잘하는 일을 두고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여기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 싫어하는데 못하는 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데 못하거나 잘하는데 싫어하는 일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재능이 먼저냐, 흥미가 먼저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다면 인간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은 AI와 자동화 기술로 일을 더 깔끔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흥미로 모아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견했듯 중장기적으로는 인간 노동의 생산성보다는 노동 그 자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가 옵니다. 앞서 호모 파덴스라는 개념을 미래 인간상으로 제시한 이유도 인간은 의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 흥미 이외에는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도움이 되는 것부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될 것이니까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직장에서의 업무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인간은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소통과 관리입니다. 이는 기존의 생산 방식과 창조적인 업무에서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능력의 중요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감정을 통제하고 변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근거를 도출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성지능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성지능은 미래의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AI와 로봇이 처리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탐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직무의 종말에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시작을 찾고 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최준영 대표의 직무의 종말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